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은 기온이 크게 올라 강추위가 물러나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0.5도로 평년 기온을 조금 웃돌고 있는데요. 한낮에도 9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추위는 한결 나아졌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다가 지금은 남서쪽에서 비교적 따뜻한 바람이 불어들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아침 기온 모두 영상권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이 남풍은 온화한 데다가 수증기까지 머금고 있어서 건조함을 조금은 해소시켜줬습니다. 건조경보에서 건조주의보로 완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특보가 내려져 있는 만큼 화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도 경북 동해안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9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오늘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7도에서 8도가 예상됩니다. 동해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저번 주만큼의 한파는 없겠습니다. 다만 눈비 소식이 있는데요. 24일인 목요일과 27일 일요일에 우리 지역에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시의회가 올해 마지막 의정 활동으로 이틀 동안 시정 질문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잉여금의 개선 대책과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방안, 용강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방안 등을 물었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김동애 의원은 매년 반복적으로 과도하게 발생하는 순세계 잉여금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거둬들인 세금 총액에서 지출된 세금 총액을 뺀 순세계 잉여금이 2019년도에 무려 2,733억 원이었다며 이는 재정을 무계획적으로 집행했다는 것입니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예산 운영보다는 미래지향적 정책 방향을 설정하지 않고 임기응변식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경주시는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예산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맞지만 예산 낭비만큼은 방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발생할 경우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거나 다음 연도 추경 예산 편성 시에 꼭 필요한 대형 투자 사업 또 행정 서비스 개선에 효율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이라구 의원은 용강동 인구가 2만 2천 명으로 경주에서 네 번째로 많은데도 1996년에 지은 용강동 주민센터는 경주에서 여섯 번째로 오래돼 행정과 주민복지 서비스를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남면에 신농업혁신타운이 건립되면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활용할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신농업혁신타운 사업이 완료된 후 농업기술센터가 이전되고 나면 현재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용강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을 포함한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에 대해 경주시는 부지 선정은 타당성 용역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신농업혁신타운의 사업 추이에 따라서 행정복지센터 신개축과 더불어서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다른 시설 수요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윤병길 의원은 신라 대종과 금장대, 교촌마을, 구 노동청사 주차장 등 각종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합 관리를 요구했습니다. 경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공공시설물들의 관리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밖에 솔거미술관 운영 조례와 불국사 상가시장 사용 조례, 상품권 발행 조례 개정안, 제3회 추경 예산안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주시 안강읍에 이어 내남면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포항 172번 확진자가 경주시 내남면에 있는 부모님 집에 다녀간 뒤로 일가족과 교회 목사, 초등학생 신도, 과외 교사 등 어제 내남면에서 9명이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안가급에서도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가 2명이 나와 주말 이후 어제까지 5명이 추가로 확진됐으며 해외 입국자와 타 지역 접촉자 등 어제 하루만 해도 9명이 확진돼 경주의 확진자는 176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부터 KTX 포항역에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가 설치됩니다.
포항시는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포항역 이용객 가운데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진단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주 안에 양덕동 한마음체육관에 드라이브스루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코로나19가 더 확산할 경우 시외버스 터미널과 고속버스 터미널에도 검사소를 설치할 방침입니다. 포항시는 이와 별도로 신속 기동 검체팀을 만들어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 현장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포항시는 어제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어린이집 379곳을 모두 휴원하도록 하고 오늘부터 전통시장 등 5일장 12곳에 노점상 영업을 금지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시작해 코로나로 끝난 한 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경북 동해안도 코로나로 일상이 마비되고 경제, 사회 전 분야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박상환 기자입니다. 지난 1월 23일 포항시는 설 연휴 기간 포항역에서 마스크를 나눠주는 등 심상치 않은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응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지역 내 의심 신고가 잇따르고 코로나 검사도 늘어납니다. 결국 2월 18일 대구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코로나19는 대구 경북 지역으로 확산됐습니다. 이틀 뒤 포항에서도 첫 확진자가 발생하며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에 혹시나 갔다 온 분들은 빨리 신고를 해주시고 자가격리 또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히 보건소하고 의논해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대구 신천지교회발 지역 내 감염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포항과 인접한 경주, 영덕, 울진 등으로 감염은 퍼졌습니다. 경주에서는 2월 21일 코로나19 관련 첫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감염 확산이 심각하자 경주시는 보육시설의 개원을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이 계속 확산됨에 따라서 어린이집, 우리 경주의 어린이집 158개소가 6,020명이 재원을 하고 있는데 3월 8일까지 개원을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상황이 악화되자 도내 3개 의료원에 사상 최초로 소산 명령을 내리며 모든 병실을 코로나 환자 격리 시설로 전환했습니다. 이후 대구의 신천지발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경주시와 영덕군은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해 병상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지난 저희들 태풍 때 대구시가 참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영덕군이 생활치료시 센터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가짜 뉴스가 퍼지고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경찰도 엄정한 대처에 나섭니다. 소재 불명자에 대한 추적 조사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시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은 현재 적극적으로 협조할 그런 자세가 되어 있고. 마스크 대란으로 공적 마스크 오부제가 시행돼 약국마다 줄을 서서 구입하는 불편을 겪었지만 착한 임대료 운동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힘을 보태는 미담도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주춤했던 감염은 광화문 집회를 다녀온 영덕의 일가족이 감염되면서 다시 지역에서도 2차 대유행 양상을 보였습니다. 중요하고 엄중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광복절 집회 참가자들은 경상북도와 저를 믿으시고 정상과 상관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시군마다 매일 수백여 명의 전수조사를 통해 확산세를 잡으며 다시 주춤해졌지만 또다시 장례식장과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3차 대유행이 시작됐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사정은 더욱 악화됐고 취업시장 공채는 연기되는 등 경제 전반에 막대한 타격을 줬습니다. 백신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자화자찬했던 K-방역만을 믿고 긴장을 늦춘 사이 우리들의 잃어버린 일상은 더욱 찾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대구는 교회발 코로나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종교시설 방역수칙 점검이 강화됐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또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벌써 5번째인데요. 대구시는 확진자가 생긴 종교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어긴 게 드러나면 사법기관 고발과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대구 동구 광진중앙교회에 119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 환자를 치료시설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지금까지 2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제 선교사 2명이 선교 활동을 위해 해외 출국을 앞두고 받은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고 뒤이어 신도 26명이 밤사이 검사에서 집단으로 확진된 겁니다. 양성분들에 대한 개별적인 접촉자 찾기, 동선 찾기 이런 역학조사를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대구시는 신도 120명의 명단을 확보해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90여 명의 결과만 보고돼 앞으로 확진자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유독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달 들어서만 이 교회를 포함해서 5군데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생겼습니다. 앞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교회에서는 어제도 관련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달성군과 중구, 남구 교회 관련 확진자가 5명,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받은 검사에서 13명이 확진되는 등 21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진중앙교회 확진자는 이번 집계엔 빠져 다음 통계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경북에서는 지난 3월 8일 이후 가장 많은 48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경산에서 지난 18일 확진된 피아노 강사의 강습생과 지인 등 8명, 대구 동구 확진자와 접촉자 2명 등 18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안동에서 복지시설 관련 확진자의 접촉자 4명과 교회 확진자 접촉자 7명 등 11명이 확진되는 등 11개 시군에서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구 지역 교회발 감염 사례가 경북 지역에도 전파되는 등 종교시설의 방역수칙 준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 대구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종교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어긴 것이 드러나면 사법기관 고발과 함께 구상권 청구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중앙선 복선 전철의 부분 개통으로 영주시도 새 역사를 맞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 차세대 KTX가 도입되면 서울과 1시간대 생활권으로 좁혀지는 건데요. 영주시는 복선이 전면 개통되는 2022년 전까지 영주역을 신축하고 폐철길 등을 활용한 도시재생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지난주 개통한 중앙선 복선 전철의 영주 구간은 총 39.35km, 중령과 영주댐 평흥 구간을 팽팽히 당기면서 구 노선에서 10km가 단축됐습니다. 이로 인해 청량리에서 영주가 기존 2시간 40분에서 30분이 줄었고 다음 달 5일 KTX 이음이 도입되면 30분이 더 줄어 1시간 40분이면 서울에 닿습니다. 영주시는 상행선 공사가 마무리돼 복선 양구간이 완전히 개통되는 2022년을 목표로 먼저 영주역을 신축합니다. 내년 3월 착공하는 신역사는 부석사의 베을림 기둥 등을 디자인에 녹이고 편의시설 등을 확충해 명품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복선철도가 지상 4m 위로 고가화되면서 생긴 하부 공간은 도시 재생을 위해 활용됩니다. 영주시는 철도시설공단 등과 함께 이 공간을 녹지공원과 주차장 등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산책로, 쉼터, 또 휴게공간,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시설로 중앙선 이설로 생긴 소백산 구간의 폐선은 환경부 단양군과 관광자원화를 협의 중입니다. 중령과 희방사역까지 12km 구간은 백두대간 생태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지만 소백산 국립공원과 맞물려 있어 생태 파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의 풍경열차 운행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에 이웃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경주시 건천읍 이왕우 연합치과 의원 300만 원, 매화면 농업경영인회 20만 원, 금호펜션 박정옥 씨 10만 원, 부국사 10만 원, 2525 반점 10만 원, 상당리 김진욱 씨 10만 원, 매화 12 부녀회 일동 10만 원, 북면 지게차 10만 원, 갈마전 노인회장 용돈식 씨 10만 원, 현곡면 의용소방대 10만 원,
부구 1위 조인식 씨 10만 원, 부구 1위 이장 장기순 씨 10만 원, 상당리 부녀회 10만 원, 우동춘 씨 10만 원, 김현지 씨 10만 원, 이대규 씨 10만 원, 포항시 장기면 임중 1리 정민설 어린이 5만 원, 덕신 1리 부녀회장 박반수년 씨 5만 원, 동천동 양만근 씨 5만 원, 나곡 6리 이장 최석기 씨 5만 원, 죽변면 후정 1위 심상흥 씨 5만 원, 신화 1리 전이중 씨 5만 원, 주진갑 씨 5만 원, 김현성 씨 5만 원, 최계화 씨 5만 원, 손병복 씨 5만 원, 전인수 씨 4만 원, 용추골 식당 3만 원, 검성리 김매화 씨 2만 원, 임윤희 씨 15,000원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주 폐철도 부지가 도시숲으로 거듭납니다. 경주시는 2024년 말까지 동해 남부선 경주 동천에서 황성 구간 폐철도 2.5km 구간에 560억 원을 들여 공원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지난 6월 실시 계획 승인을 받았고 전체 사업 부지 98,237제곱미터 가운데 사유지 65,237제곱미터를 연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경주시는 폐철도 인근 방치된 가건물과 경작지를 정비하고 산책로와 운동시설, 광장, 주차장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내일 울릉군과 여객선사,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 울릉 간 대형 카페리선 운항과 관련한 최종 여론 수렴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공청회에선 대형 여객선 사업자의 공모한 설명회와 함께 다양한 의견을 받을 예정입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2월 말 선플라워호 운항 종료에 따른 이동 불편과 택배 화물 지연 등의 문제가 이어지자 대형 여객선 사업자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덕군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오는 28일까지 부서별 3분의 1씩 재택근무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점심시간을 3부제로 운영하고 근무자 상시 발열 체크 등 방역 강화에 들어갔습니다. 추위는 한결 나아졌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다가 지금은 남서쪽에서 비교적 따뜻한 바람이 불어들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아침 기온 모두 영상권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이 남풍은 온화한 데다가 수증기까지 머금고 있어서 건조함을 조금은 해소시켜줬습니다. 건조경보에서 건조주의보로 완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특보가 내려져 있는 만큼 화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도 경북 동해안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9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오늘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7도에서 8도가 예상됩니다. 동해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저번 주만큼의 한파는 없겠습니다. 다만 눈비 소식이 있는데요. 24일인 목요일과 27일 일요일에 우리 지역에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